명희는 과인의 친딸이다. 팔찌가 그 증거이며 얼굴 또한 죽은 민 후궁과 똑같도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제1의 기방 취설로 붉은 등불이 밤거리를 물들이는 시각,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검은고 선율이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 안에서 가장 빼어난 자태를 자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19살의 기생 설화였다. 설화야, 오늘 밤 손님은 좌이정 대감마님이시다. 절대 실수하지 말거라. 포주 월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찔렀다.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예, 마님. 거울 앞에 앉은 설화의 얼굴은 달빛처럼 맑았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다. 다만 누군가의 따뜻한 품, 비단 이불의 감촉,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이들의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팔려온 그날만이 악몽처럼 남아 있었다. 천민의 자식이 무슨 꿈을 꾸겠느냐. 월선은 늘 그렇게 말했다. 설화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 채 기생으로 자랐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의문이 있었다. 왜 자신만 유독 다른 기생들과 달리 글을 읽을 줄 알았을까? 왜 어릴 적 꿈속에서는 화려한 궁궐이 보였을까? 취설로 대청마루에는 양반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좌이정 김한주가 설화를 보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소문대로 절세가인이로구나. 저 기품은 보통 천민의 것이 아닌데. 설화는 능숙하게 술을 따르며 검은고를 탔다. 맑은 선율이 흐르자 자리에 있던 이들이 모두 감탄했다. 하지만 설화의 마음은 공허했다. 밤마다 낯선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고 때로는 몸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삶. 이것이 과연 자신이 살아야 할 운명인가? 설화, 내 손은 참으로 곱구나. 마치 궁녀의 손 같다. 좌이정의 말에 설화는 순간 손을 움찔했다. 궁녀, 그 단어가 왜 이리 낯설지 않은 것일까? 과찬이십니다, 대감마님. 설화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안고 우는 모습. 그리고 공주마마라고 부르는 낯선 목소리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설화는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 찬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자신이 취설로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명희공주. 설화는 그 글자를 수없이 읽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명희공주. 그것이 자신의 이름일까? 아니면 이 팔찌의 주인일까? 설화야, 아직도 안 자고 뭘 하느냐? 월선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설화는 급히 팔찌를 숨겼다. 죄송합니다,
마님, 이제 곧 자겠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거라. 너는 평생 기생으로 살다 죽을 몸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니라. 월선이 나가자 설화는 팔찌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달빛 아래 은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설화는 결심했다.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정체를 밝혀내리라고. 같은 시각 창덕궁 대전. 임금 이원은 홀로 어좌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의 손에는 낡은 초상화 한 점이 들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명희야,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임금의 목소리는 떨렸다. 15년 전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사라진 딸. 후궁 소생이었기에 왕비와 대신들의 질시를 받았던 명희공주. 그날 밤 궁궐에 침입한 자객들의 의의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하, 아직도 공주 마마를 찾고 계십니까? 내관 김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다. 15년이 지났어도 아비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 사람만 있다면 반드시 찾아야 한다. 임금은 비밀리에 사람을 풀어 명희를 찾았지만 모든 흔적은 끊겨 있었다. 다만 하나, 아이가 태어날 때 채워준 은팔찌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팔찌 안쪽에는 명희공주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전하, 최근 한양의 기방들을 조사하던 중 묘한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금부도사 이정민이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무슨 소문이냐? 쥐설루의 설화라는 기생이 있는데 그 기품과 자태가 보통 천민의 것이 아니라 합니다. 더욱이 은팔찌를 지니고 있다는 소문이. 임금의 눈빛이 번뜩였다. 은팔찌라 했느냐? 예, 전하. 다만 확실하지 않아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했사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당장 그 기생을 데려오너라. 하나 절대 눈치채서는 안 된다. 은밀히 행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이정민이 물러가자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희망을 비추는 것처럼. 그날 밤 임금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명희가 어렸을 때 입던 작은 옷가지들과 장난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작은 비단 신발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렸다. 명희야, 내가 정말 살아있다면 아비에게 돌아와다오. 후궁 민씨가 명희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왕비는 명희를 궁 밖으로 내쫓으려 했고 신하들은 후궁의 소생을 왕실의 수치라 여겼다. 임금은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날 밤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과인의 잘못이로다.
과인이 더 강했더라면, 더 단호했더라면, 임금의 독백이 텅 빈 대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만약 명희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누가 반대하든 무슨 일이 있든 딸을 되찾으리라. 며칠 후 취설로의 낯선 관리가 찾아왔다. 설화라는 기생을 궁으로 모셔가라는 전교가 내려졌소. 월서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궁으로 끌려가야 합니까? 죄가 아니오. 궁중 연회에서 재주를 보이라는 명이시오. 설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짐을 쌌다. 궁궐이라니. 어린 시절 꿈에서 보던 그곳. 가슴이 두근거렸다. 월서는 설화의 손을 붙잡으며 경고했다. 궁에서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그 팔찌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말거라. 왜 그러십니까, 마님? 묻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그 팔찌는 내게 화를 부를 수도 있다. 월선의 얼굴에는 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설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월선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창덕궁에 도착한 설화는 화려한 궁궐의 모습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이곳을 걸었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다. 설화, 이리 오너라. 내관의 안내를 받아 편전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화는 처음으로 임금을 마주했다. 임금은 설화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민씨, 죽은 후궁의 얼굴이 설화에게서 겹쳐 보였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설화라 하옵니다. 전하. 설화. 본래 이름은? 소녀는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없사옵니다. 임금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물었다. 혹시 은팔찌를 가지고 있느냐? 설화는 깜짝 놀라며 소매를 걷어 올렸다. 은팔찌가 달빛 아래 반짝였다. 임금은 팔찌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명희야, 과인의 딸이로구나. 설화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임금의 딸이라니. 천민 기생이 공주라니. 아니옵니다, 전하. 소녀는 그저 천한 기생일 뿐이옵니다. 아니다. 너는 과인의 피를 이은 명희공주다. 15년 전 자객들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된 과인의 딸이다. 임금은 설화를 끌어안았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설화도 점점 그 품이 낯설지 않았다. 어린 시절 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던 것이다. 아버마마. 설화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15년간 억눌렀던 외로움, 슬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명희야, 이제 괜찮다. 아비가 너를 지키마.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마.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이 재회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감추려 할지. 명희공주의 환궁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을 뒤흔들었다. 대신들은 긴급 조회를 열어 임금을 압박했다. 전하, 기생 출신을 공주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15년간 기방에서 몸을 판 여인을 말이옵니까? 영의정 홍인하니 날카롭게 물었다. 임금은 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 명희는 과인의 친딸이다. 팔찌가 그 증거이며 얼굴 또한 죽은 민후궁과 똑같도다. 하오나 전하, 왕실의 채통이 있사옵니다. 기생이었던 자를 공주로 삼는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대신들의 반대는 거셌다. 특히 왕비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15년 전 명희를 없애려 했던 장본인이 바로 왕비였기 때문이다. 과인의 결정은 변치 않는다. 명희는 과인의 딸이며 정식으로 왕실 족보에 오를 것이다. 임금의 선언의 조정은 술렁였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임금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명희는 자신에게 주어진 처소에서 혼란스러워했다. 하룻밤 사이에 기생에서 공주가 되다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화려한 궁주복을 입고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었다. 공주마마, 진지 드시옵소서. 상궁이 공손히 말했다. 명희는 그 호칭이 어색했다. 공주마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한 기생이었는데, 저는 정말 공주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마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공주이셨사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다. 궁궐의 모든 이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 기생 출신 공주, 왕실의 치욕이라는 말들. 밤이 되자 명희는 처소 밖으로 나왔다. 달빛 아래 연못가를 걷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이곳. 이 연못에서 놀았던 기억. 그때 누군가 자신을 안아 올리며 웃었던 얼굴. 아범아마.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명희가 돌아보자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왕실의 치욕은 사라져야 한다. 자객이 칼을 휘둘렀다. 명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어디선가 금부도사 이정민이 나타나 자객을 막아섰다. 감히 궁주마마를 해치려 하느냐?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정민은 자객을 제압했지만 자객은 입에 독약을 물고 자결했다. 공주마마, 괜찮으십니까?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임금이 달려왔다. 명희야, 다친 곳은 없느냐? 아범아마, 누군가 소녀를 죽이려 했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다. 15년 전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다. 이번에도 딸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당장 궁궐 수비를 강화하라. 그리고 명희는 과인의 처소에서 머물도록 하라. 중궁전. 왕비 윤 씨는 측근 상궁들을 불러 모았다. 명희 그 계집이 살아 돌아오다니. 15년 전 내가 직접 처리했어야 했다. 왕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시 왕비는 자객을 보내 명희를 죽이려 했지만 충직한 내관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그 내관은 명희를 기방에 팔아넘긴 후 입막음을 위해 죽임을 당했다. 마마, 지금이라도 다시 손을 쓰시옵소서. 아니다. 직접적으로 움직이면 전하께서 의심하실 것이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왕비는 간교한 미소를 지었다. 명희의 과거를 들춰내라. 기생이었던 일, 남자들을 상대했던 일, 모든 추문을 퍼뜨려라. 그리하면 전하께서도 결국 명희를 포기하실 것이다. 하오나 마마, 전하께서는 이미 공주로 인정하셨는데 어리석구나. 왕실의 채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성들이 기생 출신 공주를 어찌 받아들이겠느냐. 여론이 들끓으면 전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명희를 내치실 것이다. 왕비의 계략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한양거리에는 벽보가 붙기 시작했다. 명희 공주는 취선로의 기생이었다. 공주가 기생이라니 왕실이 이제 어찌 되는 것이냐. 백성들은 술렁였고 양반들은 분노했다. 유생들은 궁궐 앞에 모여 상소를 올렸다. 전하, 기생을 공주로 삼으시면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옵니다. 왕실의 혈통을 더럽힌 자는 추방하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분노했지만 여론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신하들마저 왕비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전하,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시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명희 공주를 궁 밖으로 내보내시옵소서. 임금은 고뇌했다. 딸을 지키자니 왕위가 흔들리고 왕위를 지키자니 딸을 버려야 했다. 이것이 바로 왕비가 노린 것이었다. 명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소에 갇혀 있었지만 상궁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밖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아버마마께 짐이 되고 있군요. 명희는 은팔찌를 내려다보았다. 이 팔찌 하나로 공주가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차라리 기생으로 사는 것이 나았을까? 아니, 그것도 지옥이었다.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는 것일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임금이 들어왔다. 임금의 얼굴은 초췌했다. 명희야, 아버마마, 소녀를 보내주십시오. 소녀 때문에 아버마마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사옵니다. 안 된다. 과인은 15년을 너를 찾았다. 이제 다시 찾았는데 어찌 보낼 수 있겠느냐. 임금은 명희를 끌어안았다. 과인이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키마.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둘 다 알 수 없었다. 명희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조정 대신들 앞에 당당히 섰다. 소녀는 기생이었던 것을 부정하지 않겠사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다. 명희는 계속 말했다. 하나 소녀가 기생이 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옵니다. 5살의 자객들에게 끌려가 기방에 팔렸고 살기 위해 춤과 노래를 배워야 했사옵니다. 그렇다 한들 이미 더럽혀진 몸을 더럽혀졌다 하셨습니까?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녀는 목숨을 걸고 순결을 지켰사옵니다. 포주가 강요할 때마다 죽음으로 거부했고 그 대가로 매를 맞고 굶주렸사옵니다. 소녀의 몸에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사옵니다. 명희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발목과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다. 대신들은 숨을 죽였다. 소녀가 죄인이라면 소녀를 궁에서 쫓아낸 자들이 진짜 죄인이옵니다. 명희의 용기 있는 고백은 조정에 충격을 주었다. 일부 대신들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공주마마께서 그토록 고초를 겪으셨다니. 그것도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니.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왕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월선 포주를 궁으로 불렀다. 월선, 내가 명희의 과거를 낱낱이 증언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 월선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마, 제가 아는 명희의 비밀을 모두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조정에 다시 소환된 월선은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명희는 기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었사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거짓말이옵니다. 명희가 소리쳤다. 마님은 제게 늘 순결을 지키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순결이냐? 내 방에서 남자들이 드나들던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다. 취설루의 기생 춘향이었다. 춘향은 명희의 동료였고 그녀가 겪은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전하, 소녀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춘향은 무릎을 꿇었다. 설화 언니는, 아니, 명희공주 마마께서는 정말로 순결을 지키셨사옵니다. 월선 마님이 강요할 때마다 거부하셨고 그 대가로 매를 맞으셨사옵니다. 소녀가 직접 언니의 상처를 치료해 드렸사옵니다. 너 감히 주인을 배신하느냐? 월선이 소리쳤지만 춘향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월선 마님께서는 명희공주 마마를 기방에 데려온 장본인이십니다. 15년 전 어떤 내관에게서 아이를 받아 기방에 팔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었사옵니다. 조정이 술렁였다. 임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월선, 사실이냐? 월선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월선은 고문을 받은 끝에 모든 진실을 토해냈다. 15년 전
궁의 내관 박서방이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사옵니다. 돈을 주며 아이를 숨겨달라 했고 소녀는 그 아이를 기방에서 키웠사옵니다. 그 내관은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그것은 중전마마. 순간 조정이 얼어붙었다. 왕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다. 천한 기생 주인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박서방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소? 금부도사 이정민이 말했다. 하오나 박서방은 15년 전 의문의 죽음을 당했사옵니다. 그것도 명희공주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의 말이옵니다. 우연이 아니겠소? 아니옵니다, 전하. 소신이 조사한 결과 박서방의 시신에서 중궁전에서만 쓰는 독약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왕비가 자신의 딸을 죽이려 했다니. 중전, 그대가 과인의 딸을 죽이려 했단 말이오?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왕비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첩은 다만 왕실을 지키고자. 왕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죄 없는 아이를 죽이려 했단 말이오. 그것도 과인의 피부치를. 후궁의 소생은 왕실의 화를 불러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5살 아이를 죽이려 했단 말이오? 임금은 비통함에 몸을 떨었다. 15년간 자신이 믿었던 왕비가 딸을 죽이려 했다니. 중전은 이 자리에서 폐위한다. 왕비의 자리를 박탈하고 사가로 내쫓는다. 전하, 왕비는 애원했지만 임금은 뒤돌아섰다. 대신들도 왕비를 더 이상 두둔할 수 없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명희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진실이 밝혀지자 백성들의 여론도 바뀌었다. 명희 공주마마는 피해자이셨구나. 왕비가 그토록 악독한 짓을 하다니. 공주마마를 지지하노라. 거리에는 명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하지만 명희는 기쁘지 않았다. 왕비가 폐위되고 궁궐이 혼란에 빠진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아버마마, 소녀는 정말 왕실에 필요한 존재일까요? 임금은 명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다. 너는 과인의 딸이자 이 나라의 공주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오나 소녀 때문에 왕실이 흔들렸사옵니다. 아니다. 왕실을 흔든 것은 탐욕과 음모였지. 너의 존재가 아니다. 명희야, 이제 당당히 내 자리를 찾거라.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긴 방황 끝에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왕비가 폐위된 후 궁궐은 잠시 평화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에 불과했다. 패비 윤 씨의 친정 세력과 그녀를 지지하던 대신들은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명이 그 계집만 없다면 중전마마께서 포기하실 수 있소. 영의정 홍인하니 비밀 회합에서 말했다. 명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전하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소? 반역의 누명을 씌우는 것이오. 명희가 영모를 꾀했다는 증거를 만들면 전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처형하실 것이오. 음모는 치밀하게 짜여졌다. 명희의 처소에 영모 문서를 몰래 숨기고 금부도사를 매수하여 고발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궁궐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전하, 명희공주의 처소에서 영모 문서가 발견되었사옵니다. 명희는 갑자기 체포되어 금부도사에 끌려갔다. 임금이 달려왔지만 대신들이 막아섰다. 전하,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옵니다. 공주라 해도 예외일 수 없사옵니다. 명희가 영모를 꾀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오나 증거가 명백하옵니다. 공주의 처소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전하를 폐위하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사옵니다. 그것은 누군가 꾸민 것이다. 임금은 분노했지만 법도는 엄격했다. 증거가 있는 이상 조사를 막을 수 없었다. 명희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다. 춘향이 몰래 찾아와 음식을 전했다. 언니, 이것은 모두 함정이에요. 언니가 영모를 꾀할 리 없잖아요. 나도 알아, 춘향아.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어찌하겠니? 언니, 도망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도망가면 진짜 영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려. 나는 당당히 무죄를 증명하겠어. 하지만 명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임금은 밤낮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다. 금부도사 이정민을 불러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했다. 정민아,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음모다. 반드시 배후를 찾아내거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이정민은 영모 문서를 정밀하게 조사했다. 그러던 중 묘한 점을 발견했다. 문서의 종이와 먹이 명희의 처소에서 쓰는 것과 달랐다. 오히려 영의정 홍인한의 집안에서 쓰는 것과 일치했다. 이것은 홍인한의 지시로구나. 이정민은 급히 임금에게 보고했다. 임금은 즉시 홍인한을 체포하도록 명했다. 홍인한은 도망치려 했지만 곧 붙잡혔다. 전하,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억울하다고?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정민이 문서의 출처를 밝히자 홍인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국 고문 끝에 모든 진실을 토해냈다. 패비마마에 명을 받았사옵니다. 명희를 제거하고 중전마마를 복위시키라는. 임금은 비통함에 고개를 떨구었다. 왕비는 폐위된 후에도 여전히 딸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명희는 무죄로 풀려났다.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환호했다. 명희 공주마마 만세. 공주마마를 지켜주소서. 하지만 명희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 때문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홍인아는 영모죄로 처형되었고 패비 윤 씨는 사약을 받았다. 궁궐은 피로 얼룩졌다. 이 모든 것이 소녀 때문이옵니다. 명희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마마, 소녀를 궁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소녀가 있는 한 궁궐은 평화롭지 못할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과인의 딸이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아니옵니다. 소녀는 15년간 천민으로 살았사옵니다. 궁궐의 삶은 소녀에게 맞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명희야, 과인은 너를 찾기 위해 15년을 기다렸다. 이제 다시 보낼 수는 없다. 아버마마.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취설루의 기생들이 명희를 만나고 싶다며 궁궐 앞에 모였다는 것이다. 공주마마, 언니들이 왔어요. 춘향이 급히 알렸다. 명희는 궁궐 밖으로 나가 옛 동료들을 만났다. 기생들은 명희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설화 언니, 아니 공주마마, 언니가 이렇게 고귀한 분이셨다니.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의 설화 언니야. 명희는 그들을 끌어안았다. 기생들은 명희에게 선물을 건넸다. 작은 놀이개였다. 언니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언니를 잊지 말라고요. 명희는 놀이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2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궁궐이라는 화려한 세계와 기방이라는 고통스러웠지만 진실했던 세계. 고마워, 모두들.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명희는 결단을 내렸다. 궁궐의 남대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기로 했다. 아버마마, 소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마. 소녀에게 기생들을 돕는 일을 맡겨주십시오. 기방에서 고통받는 여인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명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과인은 너를 믿는다. 명희는 왕실의 재산 일부를 받아 자유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했다. 기생들이 기방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다. 기술을 가르치고 혼처를 찾아주고 학문을 배울 기회를 주었다. 백성들은 명희의 선행에 감동했다. 명희 공주마마는 진정한 자비의 화신이시다. 과거를 잊지 않고 불쌍한 이들을 돕는 그 마음이 참으로 고귀하시도다. 명희는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궁주이면서도 백성과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왕족으로. 세월이 흘러 명희는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는 궁주가 되었다. 자유원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수많은 여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다. 어느 날 명희는 궁궐 정원을 거닐며 과거를 회상했다.
기방에서의 고통스러운 날들, 정체를 찾는 힘겨운 여정,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난 감격.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옆에서 함께 걷던 춘향이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는 공주마마라 불러야 하는데 아직도 어색해요. 괜찮아. 나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언제든 편하게 불러도 돼. 두 사람은 연못가에 앉아 물고기들을 바라보았다. 명희는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팔찌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 팔찌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설화로 살았겠지. 하지만 언니는 원래부터 공주였어요. 팔찌는 그저 그 사실을 증명했을 뿐이에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자신은 언제나 명희 공주였다. 임금은 명희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명희야, 내가 이제 혼인할 나이가 되었구나. 혼인이옵니까? 그렇다. 좋은 혼처가 있다. 영남의 선비 이몽학인데 학식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다더구나. 명희는 잠시 망설였다. 혼인, 새로운 삶의 시작. 하지만 두렵기도 했다. 아버마마, 소녀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 선비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청혼을 해왔다. 그는 내 과거가 아닌 지금의 너를 본다고 했다. 명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아버마마, 소녀는 그분을 만나보고 싶사옵니다. 며칠 후 명희는 이몽학을 만났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청년이었다. 공주마마의 선행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사옵니다. 저도 마마와 함께 백성을 돕는 삶을 살고 싶사옵니다. 명희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다. 명희와 이몽학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여들어 축하했다. 기생에서 공주가 되고 이제 행복한 혼인까지. 명희 공주마마는 진정 축복받은 분이시다. 혼례가 끝난 후 명희는 임금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마마, 소녀를 찾아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아니다, 명희야. 과인이야말로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렸을 때 지키지 못해서. 아버마마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사옵니다. 임금은 딸을 끌어안았다. 행복하거라, 명희야. 그것이 아비의 유일한 소원이다. 명희는 이몽학과 함께 궁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유원 운영은 계속했다. 명희는 자신처럼 고통받는 여인들을 평생 도우며 살았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명희를 이렇게 기억했다. 천민 출신 기생에서 조선 최고의 자비로운 공주가 된 명희 공주. 그녀의 삶은 진정한 기적이었다.